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오늘 이제 그 2024년 차량 손해사정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수업을 들은 우리 수검자들한테 먼저 공개가 되겠죠. 예.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이제 좀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문제를 보고 답안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이 이대로 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예. 이대로 안 써도 이런 분위기,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벗어난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듣다가 어떤 분들은 잘 썼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잘못 썼는데 그러고 본인을 자의하는 분도 막 자의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제가 작성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거니까 이 정도로 쓰면 좋겠다. 혹시 뭐 이런 내용들에 준한 몇 가지를 더 썼다, 그럼 뭐 좋은 거죠. 이번에 그 시험을 보니까 제가 아는 우리 학생들, 수험자들 이렇게 보니까는 다소 뭐 어렵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학교 제자가 한번 시험 봤는데, 학교 제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했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 좀 듭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걸 보니까요,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장이 안 나왔어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도장이 이제 나와버리지 않는 이런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판금 문제가 나왔는데 15점짜리로 하나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그래도 판금 도장 문제가 한 15점 이상 이렇게 배점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기 문제는 이제 우리가 LED 문제, LED 램프라는 게 나왔었는데, LED 램프를 제가 이제 친환경차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맞습니다. 친환경차로 집어넣어서 제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LED 램프를 전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로 넣을 수도 있다. 요걸 하나 빼고 전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친환경차로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첨단 ADAS하고 그다음에 LED를 제가 셰시로 넣었군요. 셰시. 아니다. 첨단 ADAS 셰시. 맞습니다. 이렇게 넣고, 셰시에다가 이제 제가 또 우리 ADAS를 제가 배분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혼돈스럽게 하는, 변별력을 좀 준다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에서 우리 저전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셰시에서 또 한두 문제 정도가 서로가 이제 변별.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 똑같이 7문제 나왔고 100점 만점에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셰시로 제가 보기에는 한 40점이 배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달리고 있는 것이 친환경차. 의외로 이제 판금 도장 문제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석은 이렇게 하는데, 연간 이제 시험 문제지를 쭉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기관전기, 전기전자 셰시, 판금도장, 미래 친환경차,
이런 문제들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을 보니까 18년도부터 이게 몇 년인가요? 7년이 벌써 이제 7년입니다. 7년. 7년. 7년간 7년이죠. 하나, 둘, 셋. 이게 잘못됐네. 7년이네. 7년. 7년 평균 내용들을 보니까 기관 문제가 한 12%, 그리고 전기전자가 10%, 12%, 셰시가 22%로 다소 기관보다는 훨씬 높은. 그러나 여전히 판금도장이 올해 한 문제가 나왔지만 이렇게 26.5%, 친환경자 미래차가 28.6%로 가장 많은 과반 이상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합격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또 한번 또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은 이렇게 판단해서 역시 그래도 친환경차하고 셰시 요 1, 3, 4, 5 파트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요. 좀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언제 나나요? 네? 발표가 8월인가요? 10월인가요? 아, 10월, 지금 8월이죠? 10월인가 나지 않나?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발표 이후에, 뭐, 어차피 이제 화살은 당겨진 거 끝난 거니까, 다 끝나고 나면은 또 마음 가다듬고 또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또 차량 손사로 또 만족하지 않고 또 계속 이어서 또 공부하시면 되죠. 네,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전차륜 정렬, 휠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나왔어요. 휠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조금 식상하다? 좀, 뭐 이런 문제가 뭐. 그래서 10점짜리입니다. 네, 10점짜리인데, 우리는 10점짜리를 다 맞아야죠. 네. 휠 얼라이먼트의 정의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서 목적을 또 쓰래요. 목적. 사실 여기 이제 정의가 목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정의와 목적, 그리고 및, 차륜 정렬 시 발생되는 장점, 차륜을 정렬했을 때 좋은 점, 그러면 반대로 차륜 정렬을 하지 않았을 때 나쁜 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거를 5가지 이상 기술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요, 몇 가지 이상 쓰세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뭔가를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 3가지 이상, 뭐 5가지 이상 이렇게 쓰라고 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제가 쭉 보면 제 기억은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제가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네. 뭘 강조했다고요? 5가지. 요렇게 5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채점이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이게 5가지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장점에 대해서 배분을 5점을 줬다. 그럼 예를 든다면 5가지 중에 3가지 썼어. 그럼 3점 주면 됩니다. 2가지 썼어. 2점 주면 돼요. 그죠? 어떤 분은 뭐 5가지 썼는데 하나가 전혀 다른 문제를 썼어.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그냥 막 썼네.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문제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만 정확히 써라. 그러니까 추측으로 막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감점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5가지 이상 쓰라 그러면 여러분 몇 개 썼나요? 제가 알기에는 3개에서 4개는 썼을 겁니다. 그러면 4점은 확보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6가지, 7가지 썼는데 중복된 거를 가수 썼어요. 똑같은 말인데 말만 바꿔서 6, 7가지를 많이 썼어.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5가지만 쓰랬는데 이 사람은 7에서 8가지를 썼어. 8가지 썼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개가 똑같은 말이야. 장난해?
지금 채점자를 모욕하는 거야?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나요? 반드시 쓸 때는 내가 아는 부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부분만 써라. 예, 그리고 5가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도 뭐를 쓰라고 하면은 3가지 정도 이상은 쓰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다. 지금 이제 가슴을 치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왜 많이 썼지 이런 분들 많죠 지금. 7, 8가지 썼다고. 이거 경험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7, 8가지 썼는데 또 채점자가 마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보다가 그래 다 안에 들어왔네. 그 5점을 다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채점을 많이 들어가 봐서 제 느낌에는 주변에 이제 모든 이제 감독관들이 대부분 같은 표현을 다 쓰면은 얘는 모르는 애네. 그러고 그냥 다 거버렸어요. 점수 안 줬어요 그냥. 근데 모르죠. 우리 손해사정사에 채점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손해사정사 채점을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요. 현직에 여러분들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촉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저랑 같이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또 가시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뭐 연락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채점 하시는 분들은 대동소이하니까 앞으로 그런 점들을 주의하셔가지고 뭐 합격하시면 좋은데 혹시 안 되면은 그 점을 좀 주의하셔서 이제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정의와 목적, 차륜, 이게 이렇게 정의와 목적이 시점짜리지만은 정의와 목적을 하나에 놓고 그냥 한 번 쓰고 만 사람도 있고요. 그냥 서술하라 서술 쭉 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서술 시험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성. 정량이 아니고 정성. 우리는 정량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정성이 중요해요. 정성.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제 어떤 글씨 필체도 깨끗하게 써서 얼마나 썼느냐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10점짜리 1번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술을 하잖아요. 서술을 하잖아요. 그럼 1번이 정확히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대부분. 그럼 1번은 최대한 정성스럽게 쓰면서 깨끗하게 글씨체를 깨끗하게 쓰십시오. 깨끗하게. 첫 이미지. 여러분 첫 이미지. 그래서 저는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정의. 그래서 제가 그랬죠. 1번 문제니까 답안지를 쓸 때 1 쓰고 정의 쓰면은 1번하고 다음에 그럼 2번 문제도 그러면 2번 문제 나와도 2번 문제도 1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그리고 1번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쓰던가 그렇게 하더라도 1번 문제에 관하여 쓰면은 그 다음은 가로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서술 시험 평가를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 나 시작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식으로 제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은 해드렸어요. 뭐죠? 저기 우리 채점 하는 거 있잖아요. 오답 체크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내와서 제가 이렇게 다 오답 노트 이렇게 다 채점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도 다 써드렸습니다. 자, 정의, 휠 얼라이먼트, 즉, 차륜 정렬이라는 것은 주행 중에 바퀴의 방향, 위치, 그 다음에 차륜, 바퀴와 바퀴들의 상호 간의 성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약속된 정렬 상태를 말한다.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교재. 교재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목적. 주행 중에 전륜이라는 거는 이제 앞바퀴죠. 이거를 전륜이라고 안 하고 앞차륜이라고 해도 되고요.
앞바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차륜의 직진성, 그리고 복원성, 그 다음에 방향성과 조향의 조작력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정확한 주어들이 이제 핵심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된 거예요. 이거 다 못 썼는데 어떡하죠? 복원성만 썼어요? 직진성만 썼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작력에 대한 경감이란 말을 잘 못 썼을 거예요. 핸들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자잖아요. 그냥 핸들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정의와 목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차륜 정렬을 잘 했을 때 장점 5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제가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6가지로. 자, 핸들 조작력을 가볍게 한다. 그 다음에 조향 핸들의 조작을 확실하게 한다. 조작력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할 때 안정성을 줄 수 있다. 주행 안정성. 정차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차륜 정렬은 차가 서 있을 때 아무 상관없어요. 막 다 틀어져 있어도 아니 멈춰있네 뭔 상관이야. 항상 달릴 때, 다 주행할 때 그런 안정성. 그리고 조향 핸들의 복원성. 그 다음에 직진 성능에 대한 향상. 그리고 타이어 이상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이 말은 썼을 것 같아요. 타이어의 마모, 이상 마모.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썼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런 거를 사이드 슬립 이런 표현을 해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캠버, 캐스터 이런 내용을 쓰면서 조금 이렇게 맞게 썼으면 괜찮아요. 맞게 썼으면. 근데 맞게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캠버와 캐스터를 거꾸로 쓴다든지 막 그렇게 토인을 캠버로 쓴다든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서 맞게 썼으면 괜찮다.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있어요. 타이어 파손 문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썼으면은 10점은 무난하게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가 바로 나와버리네. 2번 문제는 차량 자세 제어, 이제 VDC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저희 책에서 이제 VDC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VDC라는 거는요, ABS, TCS, ECS, 우리가 ESC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하고 하면서 모의고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해가지고, 휠 스피드 센서, 조향각 센서, 이런 내용들로 썼다고 하면은 이게 20점이니까요. 여러분 10점 이상씩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수험자들은 아마 10점 이상씩 다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20점을 다 받으면 좋은데, 제 생각에 여기서 한번 10점, 15점 정도 받으면, 잘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정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의하고 구성 및 작동 원리, 요거를 이제 하나로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구성 및 작동 원리. 점수 배분을 한다면은 정의를 한 5점 정도 줄 것 같고요. 5에서 한 7점 사이?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많게 주면 한 15점. 15점에서 한 12점, 13점 사이 정도 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의를 보면요.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TCS와 ABS 이런 것들을 다 논하면서 정의를 써도 괜찮아요. VDC의 차량 자세 제어 장치에 대한 부분의 특성에 대한 것만 잘 썼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제가 예상하기에 그런 거 있어요. 코너링 포스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서 썼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점수를 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능동적인 안전장치다. 예, 수동적이 아니다, 이거. 능동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거 안 써도 괜찮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그러죠. 사고 예방이죠. 사고 예방. 기존의 ABS, ABS의 TCS의 거기다가 TCS, 기본 구성,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기본 구성과 기술 등이 포함된 겁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얘기해 줬죠. VDC는 최단의 단계다. 최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행 중 차량 자세 제어를 위한 모든 전자장치가 집약된 기술입니다. 뭐에 대해서? 차량 자세 제어. 어떨 때? 주행할 때. VDC나 ABS나 주행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서 있을 때, 정차시. 그런 말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행 중이라는 거를 단서를 꼭 붙여주는 것이 이 정의에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자동차가 주행 중에 곡선도로를 주행하다가 미끄러지게 되면은 주행 가속으로,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차가 밀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나타나는 거죠. 이때 차량 자세 제어가 전자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각종 센서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죠. 각 차림별로 각 바퀴별로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VDC. 각 바퀴별로 제동력을 제어하면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차체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VDC 정의 뭡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시험 때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주행 중이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각 차림별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된다. 이 핵심이다. 이 각 차림별 제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고요. 뭐 차체를 자세 제어를 한다는 말이 여기 문구에 있으니까 그닥 뭐 큰 좀 차이가 없고, 이런 내용들을 썼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로서는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엔 한 요런 내용을 좀 포함해 썼다 그러면 뭐 7점 이상, 7점 가까이 이제 7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점수를. 자, 이제 구성 및 작동 원리가 좀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구성 부품이 뭐가 있느냐. ABS 있잖아요, ABS. 예를 들어 여기 제가 표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ABS 모듈 이런 거 써서 제가 썼다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 부품에 대한 그거를 이제 20점짜리다 보니까 한 5개? 적어도 한 4개 정도는 써줘야 조금 20점다운 이런 서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5개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쓴 거는 이제 쉬운 거는 제가 빼고요. 이제 그래도 쉬운 거 빼고 이제 ABS 모듈 제가 여기다가 제가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ABS 모듈은 제가 이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거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휠 스피드 센서. 그래서 휠 스피드 센서가 이제 구성이 됐다. 이 작동 원리는 뭐냐? 이거 작동 원리는 거죠. 네. 자, 이건 스킵. 조향각 센서. 이제 조향각 센서를요. 제가 이제 첨삭지도. 네, 첨삭지도. 모의고사 첨삭지도를 해보니까 스티어링각 센서라고 쓰신 분도 계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스티어링각 센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조향각 센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전화 확인하는 결과 쭉 가다가 자이로 센서를 바탕으로 자이로 센서의 측정치를 바탕으로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
의도한 방향대로 주행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가속도 센서와 이렇게 같이 이제 연동해서 이제 요 센서들은요 사실은 전부 다 연동이에요.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센서들을 다 모아서 VDC 컨트롤러든 아니면 ECU든 이 컨트롤 시스템에서 모아가지고 연산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뭘 연동해서 썼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다. 휠 스피드 센서와 조향각 센서를 뭐 연동해서 이렇게 괜찮다. 그런 말 써도 괜찮다. 자이로 센서는 차량의 선회율을 감지하는 센서로 딱 하나만 부착되어 있어요. 하나만. 또 때로는 이제 5군데가 부착되는 경우도 있죠. 조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선회하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조향각 센서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오버스티어인지 아니면 언더스티어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자이로 센서입니다. 제가 자이로 센서를 모의고사 때인가 언급했나 어디 내가 책에서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저도. 근데 꼭 이거 안 써도 자이로 센서를 안 쓰셨더라도 자 다음에 가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는 차량 정중앙에 이제 정중앙 부분에 이제 단일 부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의 X축, Y축, Z축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감성 여부와 옆으로 밀리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또는 충격도 해요. 차체의 충격에 대한 부분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지를 해서 이제 VDC를 제어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VDC 컨트롤러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VDC 컨트롤러라고 못 썼으면은 뭐라고 쓸까요? 셰시? 셰시 컨트롤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컨트롤하는 장치 뭐 이런 내용들로 뭐 쓰셨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해줄 겁니다. 꼭 VDC 컨트롤러 이런 말 안 써도 아니면 뭐 데이터 수집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자 ECU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VDC 연산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이런 ECU와 함께 작동을 하지만 유압 분배 장치, 유압을 분배하는 이 장치를 구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얘가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 유압 분배 장치는 말 그대로 각 바퀴의 유압 레벨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요 마지막 이제 요거는요 제가 이제 뭐 제가 쓴 건데 요걸 앞에다 써도 돼요. 네. TCS의 주요 제어 기능이 슬립 컨트롤, 트레이스 컨트롤 기능이라면 VDC는 스핀과 언더 스티어링 제어 등 각 차륜별 또는 차륜별 제동력을 제어하는 것. 제어하는. 그래서 곡선으로 미끄러지는 이런 도로에서 어떤 관성에 의한 차체의 밀림을 아예 방지하는 이런 기술이 한층 마지막 단계죠. 이제 차량 자세 제어 장치의 마지막 한층 진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셨으면 자, 첫 시간이었는데요. 1번하고 2번 문제를 봤을 때 이제 1번이 나오고 제가 배점을 쭉 보니까 1번이 나오고 막 딱 20점짜리 문제가 턱하니 나와버렸어요. 이게 다 여러분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긴장. 처음에 20번에 발목 잡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야 20점짜리는 나중에 쓰는 나중에. 여러분 모범 답안지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돼요.
1번 문제에 관하여 써도 되고, 뭐 1번 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밑에 논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발목 잡으면 시간이 쫓기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3번 문제가 또 15점. 4번 문제부터 좀 해서 4번 이제 조금 이제 10번, 제 생각은요, 앞으로 이제 조금 이런 시간 할애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요, 10점짜리를 먼저 서술을 하세요. 차분하게. 그 다음에 이제 15점짜리. 그 다음에 20점짜리.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은 이게 감각이 자꾸 되살아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20점짜리 문제가 막연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령이죠. 그러다가, 정말 뭐, 나는 뭐 순서대로 쭉 푸시는 분도 스타일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 20번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 작년에도 이제, 그, 코너레포스 관련된, 그 사이드 슬립 앵글 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소 많이 했어요. 학습을 좀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VDC에 대한 문제가 조금 뭐 어려웠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쓰셨길 바라며 네. 요거 이제 1번, 2번 문제는 이제 잊어버리고 3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